이제 일관성과 비일관성에 대한 얘기를 해보면은 이런 논증이 있다고 할 때 A, B로부터 A가 나오고 그래서 not B가 나오는 이런 논증을 한번 생각을 해볼 때 이 논증이라는 것도 어떤 문장들 세 개를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논증을 문장들의 집합으로 고려를 할 수가 있겠죠. 일관성을 평가를 할 때는 이 논증에 있는 문장을 집합으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 세 가지 문장이 전부 다 참값이 나오는지 아니면 나올 수가 없는지 그거를 고려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장이 A, B 두 개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 A, B 문장이 두 개가 있을 때 두 개밖에 없으니까 이제 네 가지 케이스가 있을 것이고 A면 B다, A다, not B다 이래서 진리표를 그리는 거죠. 주형 결사가 이거니까 그렇게 그려보시면은 셋 다 이제 참인 경우가 있으면은 일관적인 거잖아요.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 경우가 없죠. 그러니까 이 논증은 그리고 이 문장들의 집합은 비일관적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문장을 한번 보시면은 이걸 보죠. 논증 A면 B이고 not A고 not B다 라는 문장이 있죠. 이런 문장을 보고 이제 진리표를 아까와 같이 다 그려보시면은 밑에 부분에 전부 다 이제 참일 수가 있습니다. 이러면은 뭐라고 했죠? 세 문장이 전부 다 참일 수가 있으면은 일관적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고 했죠. 어떤 논증도 일종의 집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떤 문장들의 집합이라고 해서 그게 다 논증인 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논증이라는 거는 전제와 결론이 이렇게 구별되는 형식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어떤 논증이 타당하냐 타당하지 않느냐를 묻기도 하는데 그 논증이 일관적이냐 비일관적이냐 이거를 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 그 논증의 전제들과 결론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집합으로 만든 다음에 그 집합이 이제 일관적인지 그 집합이 비일관적인지를 평가하면 되겠죠. 일관적이라는 거는 이 문장들이 전부 다 참인 경우가 있느냐는 거고, 비일관적인 거는 이 문장들이 전부 다 이제 참인 경우가 없다라고 하는 케이스가 나오면 그러니까 문장들이 참인 경우가 없다라는 케이스가 나오는 게 아니라 그런 케이스가 이제 없으면, 참인 케이스가 없으면 비일관적인 거고 하나라도 있으면 이제 일관적인 게 되는 거죠. 이런 식이 되겠죠. 이렇게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주의하실 점이 하나가 있는데, 타당성과 일관성을 거의 동일시 하시는 그런 케이스가 있어요. 뭐 논리학을 약간 배워보신 분들은 이제 건전성과 완전성 정리 같은 것도 좀 배워보셨을 텐데, 어떤 타당한 논증이 있다면 그 논증들의 전제와 결론을 묶은 거는 이제 일관적이어야 되고, 일관적인 문장들의 집합으로 어떤 논증을 만들면 꼭 타당해져야 되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이 각자의 개념들이 이제 좀 독립적이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타당하고 일관적인 경우는 뭐 이런 케이스가 있는 거죠. 타당하고 일관적인 거, 이 타당한 케이스고 전부 다 이제 참인 케이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아주 사소하게 할 수 있는 거고, 타당하면서 이제 비일관적인 경우는 생각해 보시면은 뭐 이런 케이스, 아니면 이게 더 익숙하죠. A이고 not A로부터 C라는 문장이 나오는 경우, 진리표를 그려보시면은 이게 둘 다 참이 될 수가 없잖아요, 이 두 개가. 그래서 전제는 무조건 이제 거짓이 나올 텐데 결론은 이제 참이 나오는 그런 논증이 되는 거죠, 문장들의 집합이. 그래서 이 두 문장이 둘 다 참인 그런 케이스가 없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이제 그 논증이 비일관적인 게 되는데, 이 전제가 참인 케이스가 전혀 없기 때문에 전제가 참일 때 결론이 거짓인 케이스가 없죠. 그죠? 그러니까 부당해지려면은 전제가 참이면서 결론이 이제 거짓인 케이스가 있어야 되는데, 이 전제 자체가 거짓 이외에는 안 되니까, 그런 경우 말고는 안 되니까 이 논증은 진리 조건적으로 고전 논리에서 보면 타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타당하면서도 비일관적인 그런 케이스가 나오는 거고요. 세 번째는 이제 타당하지 않으면서 이제 일관적인 케이스가 아까 우리 봤던 거죠. 요런 문장들, 이 논증 요거를 보시면은 이제 이게 타당하지는 않잖아요. 타당하지는 않죠. 부당한 논증이죠. 이거는 부당한 논증인데, 아까 보셨듯이 전부 다 참인 케이스는 하나가 있죠. 적어도 그 케이스가 있었죠. 그래서 타당하지 않지만 일관적인 그런 케이스가 있었고, 타당하지 않으면서도 비일관적인 그런 케이스는 뭐 손쉽게 보실 수가 있겠죠. 아까 했던 게, 아까 그 논증이 뭐였죠? 이거고 A이면 not B 이거였죠. 그러니까 이 논증은 타당하지 않으면서 전부 다 아까 그 강의록에 나오는 예시였잖아요. 전부 다 이제 참인 그런 케이스가 없었죠. 참인 케이스가 없었으니까 비일관적이고 타당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전제가 모두 참일 때 결론이 거짓인 그 케이스가 있는 거죠. 이게 참일 때 이게 거짓인 케이스가 있죠. 왜냐하면 B가 참이니까, B가 참여해야 되니까 이제 거짓인 케이스가 있는 거고, 이것도 전제가 모두 참일 때 B가 거짓인 케이스가 있으면서 전제 3개가 이제 참인 케이스가 있으니까 일관적인 거죠. 그래서 타당성과 부당성 그리고 일관성, 비일관성은 서로 이제
독립적이다 라는 거를 이렇게 알아주시면 됩니다. 자, 연습 문제 하나씩 이 문장 집합이 일관적인지 아닌지를 판별하시오. 이것도 진리표를 그려보셔도 되는데 진리표 그리는 거 익숙하신 분들은 계산기 통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이 부분은 그러면은 사물은 측정전에 위치를 갖지 않는다라는 게 나대이로 될 거고 측정전에 위치를 갖는다면 정통 양자역학은 옳지 않다 납비로 하고 양자역학 해석이 옳지 않지만 이만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는 옳다니까 C가 되고 사물이 위치를 갖거나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는 옳다는 C죠. 이런 문장이 되겠네요. 그래서 진리표 그려가지고 일관성을 평가를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일관성 평가니까 결론이 없죠. 결론이 없잖아요. 이거를 아까 나무 계산기 써가지고 나중에 진리나무로 연습하시는 문제가 있는데 그거를 굳이 답을 여러분들이 모르시더라도 여기에 집어넣어가지고 어떻게 푸는지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편리하게 그렇게 하시는 것도 좋다라고 해서 알려드리는 겁니다. 핸드폰으로도 가능할 거고요. 그래서 아까 그 연습 문제를 번역을 해보시면은 이런 식이 될 텐데 이런 문장이 되겠죠. 제대로 번역을 했으면. 그래서 제너레이터 트리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트리가 나오고 밑에 보시면은 X표가 다 안 쳐져 있잖아요. 이렇다면 이 문장 집합은 일관적인 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그 1번은 이제 일관적이다.